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제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코스피 마이너스 0.95%, 코스닥은 마이너스 0.86%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미국에서 특히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의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에 대해서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주에 이제 TSMC라 그래서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가 장비를 이제 좀 늦게 들여오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좀 앞장서서 나가는 TSMC라는 기업이 장비의 장비를 받는 시기 자체를 늦춘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반도체 종목군들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크게 빠지진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내용들이 더 커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악영향을 더 강하게 줄지 여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만 놓고 보자면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어쨌든 조정을 그동안 많이 받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급하게 도망가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이를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고 그리고 지난주에서 이번 주로 넘어오면서 이제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세 군데가 파업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봤는데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변동성이 굉장히 작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역시 그냥 내용만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면에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살짝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이오 쪽에 자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빠진다면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완전히 빠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2차 전지 쪽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빠져나오게 된다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알테오젠이라든지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몇몇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바이오 쪽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도 흐름이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에 미증시가 하락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좀 약하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2차 전지는 좀 반등을 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좀 전체적으로 좀 힘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제약 바이오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달에 굉장히 테마성 장세가 강했었죠. 그래서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갔었던 AI라든지 뭐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로봇 관련주들도 뭐 생각보단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실제로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번 주 이제 어쨌든 현지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19일과 20일 날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1일 날 나오게 되는데 이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든 동결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떤 코멘트를 주는지 그 코멘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긴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뭐 주식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공격적인 매매를 하기에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좀 관망세가 있을 것이다. FOMC에 대한 관망세도 있을 것이고 그 FOMC 이후에 시장 반응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연휴를 앞두고 나서 자금이 필요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자금을 찾을 테고 그리고 더 뒤로 넘어가면 뭐 양도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굉장히 강력한 테마성 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잦아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호흡을 뭐 짧게 볼 때는 짧게 보겠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나 2달 정도 보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현재 시장에선 좀 적합한 대응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음향이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I 진단 기업인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 넘게 빠지면서 지금의 주가는 34,650원 정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TX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인적 분할을 진행했습니다. 주가는 오늘 17% 넘게 빠지면서 3150원 선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넥스틴을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틴의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11%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65,6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스테크 살펴보겠습니다. 5G 통신 장비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8%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2,9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딥노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노이드 의료 AI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5% 넘게 빠지면서 26,50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넥스틴을 먼저 구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좀 나와 있었죠. TSMC에서 주요 협력사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시기를 미뤄질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주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리포트가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하면서 넥스틴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음향 상태가 고르지 않다고 해서 제가 좀 신경이 쓰이네요.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 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넥스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업체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기술력도 뛰어난 회사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넥스틴이라는 기업이 강하게 올라왔었던 명분은 HBM이라고 하는 그 고대역
고대폭 메모리 HBM이라고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반도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엔비디아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뭐 SK하이닉스도 들어가고 삼성전자까지도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HBM 관련주로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습니다. 전공정 쪽이 아니라 후공정 장비 쪽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었던 건데 이제 오늘 TSMC에서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장 초반부터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넥스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전공정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HBM에 들어갈 수 있는 HBM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공정과 후공정을 모두 다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낙폭 자체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당장에는 우리가 지금 대외 변수로 인해서 빠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TSMC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 내용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곤 있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그동안 반도체가 좋았다라고 해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동안 반도체가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올라왔었던 거고 인공지능 때문에 관련된 뭐 고대폭 메모리 HBM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됐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반도체 쪽에 살짝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디램 때 좀 긍정적으로 저점 매수라든지 공략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TSMC라든지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반도체에 대한 장비 수요 이슈들을 조금 더 우리가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만 놓고 보자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하락할 경우에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안 좋았었던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좋았던 상황에서 악화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안 좋았었던 상황에서 반등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살짝 안 좋은 내용이 나왔지만 이 내용이 이 추세 자체를 다시 한번 하방으로 꺾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스틴 같은 경우 저는 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자리에서 매도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넥스틴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 뭐 업황 전반에서 그다지 큰 이슈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뭐 좋지 못했던 부분에서 더욱더 큰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넥스틴 같은 경우는 일단 버티자입니다.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58,500원 선. 이제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58,500원 선을 잡아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72,000원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넥스틴이라는 기업을 잘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우리나라 전공정 업체 중에서는 뭐 원익아이패스처럼 지금 주력하고 있는 장비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점유율도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넥스틴이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러니까 주력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후공정 쪽에 대한 장비 매출도 추후에 계속 잡히게 된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TSMC에서 나왔었던 그 이슈가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정말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다시 한번 어그러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은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넥스틴 역시 버티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넥스틴에 대해서는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이어서 보면요. 손절 라인은 58,500원 잡아보시고 목표 주가 72,000원 잡아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딥노이드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료 AI 섹터 좀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겠는데요. 딥노이드의 경우에는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들은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까요? 네,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의료 AI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낙폭이 커진 것은 아니죠.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인공지능, 의료, AI 의료 관련주들이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아래 꼬리가 어느 정도 달렸다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강한 시세를 꽤 오랫동안 보여왔었던 업종이고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성장성 자체는 유효하지만 실적이 한번 찍히는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어쨌든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상승세에서 그 성장성 이후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숫자로 찍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찍혀야지만 한 차례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AI 쪽 같은 AI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 정도 조정을 크게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불안정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는 딥노이드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단번에 잘라내서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잘라내기보다는 지금 이게 한 번 더 살아날 수는 있다라는 관점을 조금은 갖고 다만 이제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꺾인다면 낙폭이 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보지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바로 잘라내기에는 지금까지 진행됐었던 그 강도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인공지능 AI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I 섹터 전반의 흐름을 좀 먼저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딥노이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딥노이드가 제가 살짝 부정적인 스탠스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고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비교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을 따져보면 같은 수준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주가라는 게 어쨌든 실적이나 재무에 무조건 100% 따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딥노이드가 고평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성장성만으로 올라가는 데는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그 한계가 이제 언젠가는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당장에는 어쨌든 낙폭이 큰 상태에서 아래 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버티자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버팀 이후에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 제가 지금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23,000원대로 잡아드릴 건데 뭐 현대라든지 자동차의 현대라든지 뭐 반도체의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손절가를 잡고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탈했을 때 뭐 보유해볼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 자체가 크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으로만 올라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 손절가를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23,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27,000원 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짝 부정적인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어쨌든 매출이 나오지 않는데 실제로 실적에 찍히고 있는 숫자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다만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바로 잘라내기보다는 그래도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그래도 23,000원대로 잡고 일단은 보유를 한 후에 27,000원 선을 목표로 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노이드에 대해서 일단은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을 좀 잘 지켜달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손절 라인은 23,000원 잡아주셨고요. 반등하면 목표 주가는 2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과 양산기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인프라법 대응을 위해서 에이스테크의 5G 기지국 안테나 생산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예정인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통신 장비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5G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팬데믹 때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 5G 투자가 그때 이제 최초로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됐다라는 내용들이 막 나왔었죠. 그 당시에 이제 5G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찍히지가 않아가지고 이 5G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5G 같은 경우는 테마주로 엮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통신 쪽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적게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미국은 인프라 투자를 해서 5G 기지국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반도체 기업이라고도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판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5G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삼성 측에서는 이 5G 장비에 대한 점유율을 현재 5% 전후 수준에 놓여 있는 5G 장비 전 세계 점유율을 20%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인도 쪽에 공장을 짓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미국 쪽의 미국 통신사와 이제 협약을 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통신 장비에 대한 메리트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G로 움직였었던 기업들은 6G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바이든 정부에서 어쨌든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5G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생기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게 V자 반등이라고 하죠. V자 반등이라고 할 만큼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워낙에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제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보유하셨던 투자자분들이 상단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니라면 한 번에 뚫어내면서 급등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태지만 지금 이 5G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힐 가능성도 높고 이런 매물대를 조금씩 소화를 낸다면 5G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반기 때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 우리가 휴대폰이든 노트북이든 와이파이라든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화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우리나라 통신 장비들의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삼성에서도 5G 점유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동시 수혜 역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하고 있지만 좋은 뷰, 에이스테크는 좀 좋은 기업이다라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하락하고 있지만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 전략을 가져가면 될까요? 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버티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2,750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50원대. 그리고 만약에 빠지거나 올라갈 때 어쨌든 상단으로 우리가 대응 목표가를 잡아보자면 목표가는 3,20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너무 오랫동안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물 소화 과정에서는 등락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등락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등락이 계속해서 나오면 결국에 매물대는 얇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향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스테크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도 주셨고요. 거기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추가로 매수하신다면 2,800원에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2,550원, 목표 주가 3,2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지금 5%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충분히 들고 가셔도 좋다. 하반기에도 계속 가져가도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요즘 시장을 봤을 때 HD 현대가 들어간 종목이 좀 잘 움직여요. 시장 네. 대비했을 때. 그동안 우리가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이런 쪽으로 뭉치면서 움직인 경향이 강했는데 특히 재건이라든지 건설기계 앞으로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HD 현대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주가의 흐름, 그러니까 관련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HD 현대가 들어간 종목군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게 재건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나오고 네. 있고 특히 HD 현대 관련했을 때 사우디와 함께 협력한 이슈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모멘텀도 부각될 점을 보면은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60선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전해주셨는데 그럼 건설기계 좀 섹터 전반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섹터 전반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좀 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더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네, 오히려 네. 매수를 해도 좋은 게 물론 뭐 3분기, 1분기 실적 너무 좋았고 2분기 실적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3분기가 업황 피크아웃이 아니냐, 2분기보다 수익성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데이터를 보면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뭐 미국 쪽에서 보게 된다면 데이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4개월 만에 플러스 수출 그리고 물론 유럽 같은 경우는 살짝 부진하긴 하지만 미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40% 이상인 것을 봤을 땐 3분기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신흥국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신흥국은 우리 생각보다 조금 저조하긴 해요. 약간 네. 부진하긴 하지만 뭐 인도라든지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휘토류라든지 이런 걸 캐기 위해선 건설 장비, 건설 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 점을 보게 되었을 때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는 쪽이 건설 기계인 점을 감안을 한다면 건설 기계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많이 받고 있는 이슈에 의해서 플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인데 네. 물론 예전만큼의 중국 비중이 크진 않아요. 거의 한 자릿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매출단으로 봤을 때도 기업들의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다르게 본다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가시화가 된다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는 점. 기대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더 플러스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더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본다면 건설기계 섹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건설기계 섹터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섹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3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도 다시 찌릿 이렇게 주셨는데 찌릿하니까 뭔가 딱 생각하는 전기 쪽 이쪽일까요, 팀장님? 네, 전기 맞고요. 네. 네. 피카츄처럼 다시 피카츄처럼, 한번 네. 100만 볼트 네, 100만 볼트까지 가나요? 조금 네. 더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에서 갖고 왔습니다. 변압기 쪽에 대해서는 네. 아무래도 기대감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게 데이터가 너무 좋아요. 네. 특히 9월 데이터
그러니까 초대형 변압기 쪽에 대한 데이터로 봤을 때 단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거의 1.5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PPI 같은 경우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단가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변압기 단가가 더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압기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공급자에 대해서는 우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단가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특히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26년, 27년까지 꽉 차 있어요. 특히 리드 타임이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초대형 쪽에 대한 플레이어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공급자 우위 시장은 계속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익률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보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섹터를 변압기라고 먼저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좀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저희 계속해서 바라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아무래도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가 네. 이번만 강한 게 아니라 사실 상반기부터 계속 강했어요. 네. 상반기부터 시작했을 때 거의 뭐 2배 넘어간 종목군들이 대다수인데 그런데 밸류로 따져봤을 때 비싸진 않습니다. 2배가 오히려 넘게 뭐 올라갔지만 아직도 밸류에는 저평가 구간인가요?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실적 같은 경우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있고 특히 변압기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성장할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변압기 산업 같은 경우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 계속 진행하고 있고 특히 뭐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변압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960년대, 70년대 제품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 노후화가 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건설기계 쪽이랑 좀 맥락이 비슷한데 네. 재건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이런 쪽에 맞닿아 있으면 중독 쪽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는 점을 보면은 아직까지 변압기 섹터는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교체 주기와 맞물려서 더욱더 상승 모멘텀이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전반적인 변압기 종목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실적 전반적으로 대비했을 다요. 때 네, 네.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상승룸이 크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중소형 쪽에서는 재룡전기라는 기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네. 특히 초대형 쪽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 비슷합니다. HD 현대를 달고 있는 기업이 주가의 퍼포먼스가 견조해요. 그러면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이슈로 이제 특별히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걸까요? HD 현대라는 이 타이틀도 달고 있고 거기에 변압기 이슈까지 더해서 가지고 오신 것 같긴 한데 특별히 더욱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게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초대형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초대형 변압기. 근데 초대형 변압기에 대한 단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P단에서의 긍정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Q단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 쪽이랑 조금 더 연결 지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건설기계라든지 재건 뭐 이런 인프라 투자 이런 쪽에서 현대가 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 쪽에 대한 시너지 그러니까 뭐 건설기계라든지 다른 쪽에 대해서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변압기 기업들도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수주에 대한 잔고 흐름이라든지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실적에 대해서 본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데 HD 현대라는 모멘텀도 함께 받을 수가 있고 재건이라든지 또 다른 이슈도 붙게 된다면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가의 시각도 좀 궁금한데 증권가에서는 어떤 뷰를 좀 내놓고 있을까요? 굉장히 굉장히 긍정적이고,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뷰도 비슷합니다. 네. 관련했을 때 변압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하지만 공급 단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동안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점은 지난 상반기, 그러니까 7월까지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서 지금 여기에 탑승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탑승을 하면 조금 주가가 조정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하지만 이 기업도 그렇고 한 7월, 8월, 9월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쉬었어요. 특히 9월 1일 같은 경우는 8월 데이터 량이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단가는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8월 데이터가 안 나왔던 이유는 8월 달에 그 휴가 시즌이라서 생산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생산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수출 금액도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그러니까 고개를 다시 한번 추세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매물대에 걸려있는 모습이긴 해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지금 관점에서도 바라봐도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종가에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저는 86,600원 라인대로 제시를 할 텐데 86,600원 라인대가 이날 장대 양봉이 나왔던 그 라인대 그 부분입니다. 네. 우선적으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86,6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64,000원 라인대인데 64,000원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손절가를 제시를 할 텐데 저는 오히려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는 눌리면 눌릴수록 비중을 좀 더 확대를 해도 좋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차 손절가 같은 경우는 59,000원대라는 점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HD 현대일렉트릭을 짚어주셨고요. 추가로 손절 라인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누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마감도 힘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0.97%의 내림세입니다. 2,575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8%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891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300억 원 넘게, 개인은 3천억 원 넘게 사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팔고 있네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1,0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어지러운 하루였다라고 네.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찍히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붙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는데 오늘은 그 연속성이 깨졌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외국인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FOMC에 대한 경계감이 굉장히 짙게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었을 때 반도체 쪽이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네. TSMC에 대한 악재,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공급 지연 요청 관련했을 때 업황 회복이 조금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대로 크게 하회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흐름들을 보였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의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나름 견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바라왔던 에코프로 쪽이 아니라
포스코 쪽으로 좀 턴이 넘어간 것이 아닌가. 앞으로 2차 전지의 흐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때는 포스코 그룹들의 주가 향방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볼 때는 포스코 그룹주의 주가 향방을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네요. 그럼 수급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사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연일 매수에 나서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 코스닥 시장 꼭 그렇지는 않네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매도세를 좀 2거래일 연속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저희가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게 그만큼 시장에서 관망하려는 심리, 앞으로 뭐 방향성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FOMC에서 점도표가 어느 정도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유가라든지 물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강달러에 대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에 대한 이슈도 있는 만큼 수급 상황도 사실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 7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은 매일 포지션을 좀 다르게 취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다 힘을 내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도 하락한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되는데요. 그런 만큼 하락한 업종 어디가 더 많이 빠졌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1.97% 약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1%대 내림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면요.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이 집계가 됐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TSMC 이슈를 받으면서 반도체 섹터가 가장 큰 약세를 보였습니다. 3.45%의 내림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출판 매체 복제와 종이 목재 업종에서도 2에서 3%대 하락률이 관찰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하락세로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카드가 될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FOMC 영향권에 접어든 우리 증시입니다.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알파경제 김종일 이사님께서는 현금의 양은 늘리고 종목수를 줄이자라고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인포스닥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님께서는 2026년도 점도표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거래량이 급감한 만큼 공격적인 매매는 자제하자라고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우선 FOMC 관련했을 때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래도 점도표가 좀 더 중요하겠죠. 9월에 금리를 동결한다는 기대감이 이미 많이 퍼져 있고 네.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도표를 봤을 때 금리를 언제까지 인상을 하느냐보다 언제 인하를 할 건데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뭐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공격적인 매매를 자제하자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게 순환매가 계속 빨리 돌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보면은 재건이 움직였다가 사우디 쪽이 움직였다가 AI 교육 쪽 움직였다가 바이오 좀 강했다가 굉장히 섹터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거래 대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스캘핑이라든지 조금 더 공격적인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지금 이 시장에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네. 뜻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요즘 시장에 대해서 이슈가 한번 붙었을 때 굉장히 빵 터져서 움직이고 있어요. 빵 터져서 움직이는데 기존 같은 경우라면 한 7월, 8월 때쯤이라면 하나의 이슈가 붙었고 수급이 그만큼 굉장히 많이 붙었을 때 2, 3일이 갔다면 요즘 시장은 하루만 갑니다. 거기다가 윗꼬리가 좀 달려요.
그만큼 섹터에 대해서도 이슈에 대해서도 연속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FOMC 이후에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돌아설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우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건 아무래도 추석 시즌. 굉장히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은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현금 비중은 계속해서 늘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은 조금 더 늘려보면 좋겠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뭐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저희 또 내일장에서 바라봐야 될 섹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섹터일까요?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이슈라든지 이벤트 쪽으로 부각이 되는 그런 섹터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네. 우선적으로 뭐 재건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뭐 건설기계라든지 변압기 이런 쪽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건설기계 섹터가 윗꼬리가 오늘은 좀 길게 달렸지만 내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을 면담할 예정이고요. 네.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뭐 재건에 대한 비용이 얼마가 더 늘어난다든지 혹은 우리나라 기업이 무엇을 더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게임 쪽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게임주 쪽이요? 물론 네. 게임주가 추세적으로 투심이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고 신작이라고 나왔던 게임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왔기 때문에 투심이 조금 적긴 하지만 내일 네오위즈 피해거시시라는 쪽이 글로벌 출시를 하고 있고 특히 도쿄 게임쇼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벤트적인 면으로 봤을 때 게임 쪽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사실 e스포츠가 정식 종목 채택이 되는 만큼 이 모멘텀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플러스 알파에 대한 요인은 될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e스포츠가 채택이 되었을 때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네. 채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모멘텀을 보게 된다면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시간이 조금 남아 있고 아직까지 크래프톤에 대한 점이 좀 투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당장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아시안 게임이라는 모멘텀이 조금 부각이 되었을 때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게임주 쪽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장으로는 네오위즈가 나을 것 같아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오늘 급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는데 지금 당장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네. 내일 글로벌 출시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부터 이번 주까지 좀 더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 FOMC 말고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FOMC 말고 앞서 이야기를 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금요일에 일본 쪽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 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로 금리를 좀 풀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 이슈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르마스스탁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코더에서는 넥스팀과 딥노이드, 에이스테크를 구조를 해드렸는데요. 모두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그중에서 에이스테크는 추가 하락 시 매수해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변압기 섹터에서 골라오셨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을 공략해보자라고 해주셨는데 변압기 시장 자체가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런 만큼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에 공략할 섹터를 여쭤봤습니다. 건설기계와 변압기 섹터에 시선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